북한 목선 귀순 사건과 관련해서 아직도 많은 의혹이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군 당국 브리핑을 할 때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이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들어봅니다. 우리 군은 지난 6월 15일 06시 50분경 북한 소형 선박 한 척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전반적인 해안 경계 작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소형 목선은 일부 탐지가 제한되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최근 국민들께서 우리 군의 경계태세에 대해 우려하시는 목소리가 있는데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북한 어선 발견된 지점이 삼척항 인근이 아니라 삼척항이죠? 저희가 삼척항 인근 방파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은 건 그겁니다. 예. 당시 저희가 인근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합동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이고요. 객관적으로 생각하시더라도 군이 만약 그 어선을 발견했다면 그 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히 밝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주민께서 발견을 하셨고 그 시간은 또 오전이었고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 군이 그 장소를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예. 지금 갈수록 뭔가 좀 아리송한 부분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히 좀 풀리지 않는데 지금 또 새로운 의혹이 하나 제기가 된 게 왜 국방부 브리핑에 청와대 행정관이 나타났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좀 따로 떼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전체적으로 군경이 북한 목선이 떠내려올 때까지 아무런 뭐 탐지도 못하고 확인도 못하고 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겠지만 그 뒤로 발표한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해경 첫 보고와 국방부 합참 발표한 내용들이 삼척항 방파제다, 인근이다, 뭐 여러 가지 또 목선도 군이 인수했다라고 했다가 또 폐기했다 이렇게 서로 말이 엇갈리고 말이죠. 자, 어찌됐든 맨 먼저 발견한 것은 우리 주민이죠. 주민이 발견해서 신고를 했고요. 한참 있다가 이제 해경이 등장했는데 그 북한 목선을 타고 온 선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북한 주민들과 우리 해경이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그래서 한 바다에서 한 4일 동안 수리했습니다. 그래서 4일 동안 수리해가지고 하루 만에 해가 들어왔네. 네. 언제부터 기일이 있어요? 어제부터 오늘 15일이거든. 어제가 14일. 땀이 밤할 때 색깔 뭐야? 어제가 14일이라. 네. 우리는 시간은 몰라도 네. 낮에요, 밤에, 아침에. 밤입니다. 밤이 13일 밤. 네. 어제. 자,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은데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먼저 정태근 의원. 지금 들어본 내용은 이제 해경이 조사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네. 그거 들어보면 사흘 동안 수리했다. 그런데 이제 고쳐서 다시 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표류했다라고 했는데 수리를 해서 제대로 지금 동력을 이용해서 들어온 건데 저렇게 해서 들어왔을 때 과연 왜 들어왔느냐, 무엇 때문에 들어왔느냐 제대로 조사를 좀 했어야 되는데 보면은 그렇게 한 것 같지도 않고 또 두 사람은 금방 조사 마치고 돌아가고 18일 날 갔죠. 예. 그런 부분들은 참 지금까지였던 그 관례를 봐도 좀 전혀 예외적인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가장 문제가 해경에서는 정확히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데 우리 국방부에서 발표를 할 때에 사실상의 거짓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군대가 거짓말을 하는 거는 왜 심각하냐면요. 우리가 한국전쟁 때 국민들한테 객관적인 전황을 얘기하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냐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경계에는 또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문제가 없는데 청와대에서 왜 문책한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정말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경제 문제 없다는 건 나중에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경계에 문제 없다고 예. 얘기했다가
청와대에서 엄중 조사해서 문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부 경계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뭐 시스템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지금 여기서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화를 내면서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군대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는 군대는 국민의 군대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더 화가 나는 거는 국방부 장관이 자기 자신의 책임은 없는 것처럼 그냥 문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와서 짧은 사과문 발표한 다음에 질의응답을 안 받아요. 예. 지난주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 그러잖아요. 예. 왜 이 정부의 장관들은 국민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따지는 문제에 대해서 직접 질의응답도 안 받냔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2012년에 노크 기순 있었잖아요. 그때는 사실은 장관한테 문책하지는 않았습니다. 영관급부터 시작해서 장성 12명이 문책 당했거든요. 저는 이번에는요. 장관이 책임져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태근 의원께서 어지간하면 화 잘 안 내는 분인데 화나신 거 보니까 국방부가 많이 잘못한 것 같네요. 차전 교수께서는 이번 축소 은폐 의혹 확산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총체적 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넬에도 입이 10개라도 뭐 지금 뭐 땡땡 했는데 예. 지금 뭐 정부 입장, 특히 군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의 뭐 해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벌써 엎질러진 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국민의 그러니까 지금 의심과 불신이 상당히 지금 커져 있는 상황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 국방부의 발표가 보면 해상에서 이 기강 교장으로 표류하던 선박을 견인해 온 것처럼 그러니까 발표 뉘앙스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론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보도를 했을 때 왜 그럼 그것이 진작 아니라고 바로 잡지 않았을까? 그리고 오늘 뭐 견인이 아니고 자기들이 고쳐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러니까 국방부는 그 해상에서 표류하던 배를 우리가 어민의 신고에 의해서 견인해 온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발표를 했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전혀 해명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보도를 보면 이 지금 지난 15일 날 6시 50분에 저 배가 이 삼척항에 들어왔는데 정확하게 19분 뒤인 7시 9분에 해경이 상황을 파악 다 해서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다 전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국방부가 그런 식으로 지금 국민들에게 발표한 부분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이 삼척항 인근이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군에서 잘 쓰는 표현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부분은 과연 그러니까 그 북한 어민들이, 그러니까 북한 목선이 스스로 이렇게 접안을 해서 지금 그 배를 계류시키는 그러한 행위 자체를 했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 지금 군의 발표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초창기에 이야기했던 경계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는 인식 자체는 정말 저는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또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당시 파고가 1.5m에서 2m 정도로 높았기 때문에 목선의 높이가 1.3m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오늘 일부 보도에 보면 당시 파고는 0.2에서 0.5m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해안 경계가 그만큼 허술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반증하는 결과인데요. 사실은 동해안에 지금 침투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하듯이 96년도에 강릉에 잠수정이 자초해가지고 그때 당시 무장공비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강원도를 휩쓸면서 상당한 교전이 벌어졌었고요. 98년도에는 또 속초에서 또 잠수정이 어민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가지고 자초됐던 이 동해안에 여러 번의 침투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남북 하해 무드 때문에 군의 경계가 허물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국민들의 그러니까 의심, 불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이 정부가 진상조사를 하고 책임자들은 그러니까 나름대로 책임을 묻는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경계 문제는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아까 정태근 의원께서 거짓말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동안 군에서 보인 것 보면 꼭 거짓말을 떠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대충 얼버무리고 정확하게 발표하지 않고 뭐 이렇게 넘어가려다가 뭐 나중에 또 엉뚱하게 장비 타령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적폐지요. 국방부의 적폐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논란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최경철 의원. 청와대 행정관이 국방부 브리핑 장소에 참석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 그러면 청와대와 무슨 뭐 조율이 있었던 거냐? 이제 이런 논란입니다. 왜 거기에 갔을까요? 뭐 정보보고 차원에서 갔겠죠. 당연히 가서 이러한 브리핑이 있었다고 청와대에 따로 보고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갔을 텐데 그런데 그 현장에서 해경에 당초 보고하는 다른 보고가 나가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결국에는.
엉터리 보고를 하고 있는데도 자신은 정확한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보고가 나가는 것을 그냥 묵인하고 묵과하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에는 청와대가 처음부터 이것을 다 알고 있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기 때문에 과연 청와대가 정말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새로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쓰지도 않는 목선을 북한이 지금 항구에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목선을 스텔스로 둔갑을 시켜버리고 결국 뭐 아주 첨단 무기인 목선 스텔스가 결국엔 목선이 그 스텔스로 돼버렸는데 결국 이것도 바꿔버리고 목선을 스텔스로 바꾸고 말도 계속 바꾸고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말이 무엇을 하든지 국민들이 믿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권이 계속 공세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뭐 한국당은 10가지 의혹을 내세우면서 해명을 하라고 지금 공세를 하는데 안 그래도 지금 한국당에서 뭐 작은 것만 있으면 공세를 하는 판에 이런 것까지 공세를 당하면 결국 문재인 정부는 뒤로 물러설 곳이 사실 없다는 것이죠. 정부가 이러한 안보에 대한 책임 이런 것까지 방기한다면 사실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라고 할 수 있겠느냐. 정말 지난번 국방부 장관 했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설화를 해서 크게 화를 입었지 않습니까? 나는 북한 김정은이 핵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런 말까지 하는 겁니다. 국방부 장관이 어떻게 상대편이 어떤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까? 확신을 할 수 없는 거죠. 확신을 못하니까 대비태세를 갖춰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정부는 확신을 가지고 대비태세를 버리고 있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원석 의원, 요즘 그런 말이 유행하던데요. 뻥 뚫려 군, 믿을 수 없군, 어처군이 없군, 뭐 이런. 지난번에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했을 때 그 탄도미사일이냐 아니냐를 두고서 군이 지금까지도 확정적으로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어요. 아니 북한 스스로도 탄도미사일임을 시사하는 그런 이제 발표 장면까지 공개를 했는데 왜 이거를 탄도미사일이라고 못 부르느냐. 뭐 거기에는 저는 뭐 약간의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군대가 너무 무슨 정치적 고려, 정무적 고려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맞고요. 근데 이번은 뭐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도 저는 이게 무슨 축소 은폐라기보다는 정말 무책임과 부실의 극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해상 경계에 실패한 것은 명백하고 뿐만 아니라 대국민 설명에도 저는 실패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국방부 관계자가 브리핑하는 거 보면 해상 경계 태세에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삼척항 인근이다. 삼척항 인근이라 그러면요.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해상인 걸로 받아들여요. 근데 그래서 인터넷에 어떤 얘기들이 퍼져냐면 무동력 상태로 이 배가 표류해가지고 우리 군이 안내해서 이렇게 접안을 한 걸로 온라인상에 글이 퍼지는데 한 이틀 동안 그 글이 퍼질 동안에 그걸 바로잡을 생각을 안 했고 뒤늦게서야 문제 제기가 되니까 해경 발표를 잘 몰랐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뭐 국방부 장관의 사과로 그칠 일이 아니고 몇몇 사람의 문책으로 그칠 일이 아니라 대대적인 좀 조사가 필요하고요. 저 지금 목선이 어떤 경위와 경로를 통해서 이게 이 삼척항에 들어오게 됐는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합동신문조사를 2시간 하고 2사람은 돌려보내고 2사람은 여기 이제 남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이례적이긴 하죠. 보통은 최소 며칠은 조사를 해서 그런 경위와 경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을 갖고서 돌려보내는데 이번에 뭔가 여러 가지가 아무튼 잘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용희찬 대변인 이런 볼 때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안 들어온 것을 아쉬워하는 국민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따질 부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리고 요즘 그 장관들 나와가지고 기자회견하고 그런 태도들 정말 국민을 무시하는 것 같은데 국회가 안 열려서 더 이렇게 오만방자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 또 자유한국당이 책임론으로 기울는데요. 아니 아쉬워서 뭐 아쉬운 것은 이해를 하지만 어쨌든 근데 이것은 뭐 국정조사를 하면 되죠. 근데 어쨌든 이게 귀순이죠부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NLL을 넘을 당시에 귀순자로서의 행동을 안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구조 요청을 한다든가 뭐 어떤 특정한 신호를 보낸다든가 이런 거 전혀 없다가 그다음에 어찌어찌 하여튼 GPS까지 달고 이거 목선이라고 표현하지만 동력선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두에 정확히 또 접안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귀순 미립국이라고 표현하면 뭐 최소한 미립국 정도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해상 침투로를 사전에 탐색하는 기능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봐야 되는데
단순히 귀순이라고 판정해버린 정부의 태도도 너무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가 이미 해경으로부터 여러 가지 정황을 통보받은 이후에도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제 국회에서 국정조사로 가려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근택 부대변인, 당에서는 좀 더 혼을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일단 한국당에서 일단 국회로 복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회에서 뭐 국정조사든 추진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귀순이냐 아니냐 여부는 합심조가 그렇게 만만한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모든 정보기관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심도 있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논의를 하면 충분히 그 의도는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저는 이 행정관이 참가한 게 사전에 뭐 조율하지 않았냐, 이 부분은 저는 약간 의문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해경이 그날 오후에 보도자료를 볼 때는 정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국방부가 이제 다음 날 발표할 때는 이게 약간 어찌 보면 제대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해경이 어쨌든 상황 파악을 하고 보도자료가 됐으면 그걸 만약에 사전에 조율을 했다 그러면 그 내용이 통일적으로 가지 통일적으로 안 갈 이유가 없거든요. 본다 그러면 이게 국방부는 저는 아마 이걸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마 자체적으로 그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한 것이지, 저는 뭐냐면 해경이 처음부터 만약에 그거를 제대로 안 했다라면 저는 아마 상황을 은폐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근데 합동신문이 잘 됐다라는 근거가 뭐예요? 잘 됐다가 아니고 믿을 만한 것이다. 만만한 데가 아니다. 아니, 그런데 문제는 이렇잖아요. 배를 4명이서 타고 왔는데 2사람은 돌아가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무슨 사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면 신문한 내용 우리한테 공개한 거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처음 물어보실 때 아니 이틀 만에 18일 날 왜 보내냐 말이에요. 따로따로 정확하게 신문을 해서 이 사람들 말이 안 맞는 게 있는지, 그리고 진짜로 이 사람들은 왜 귀순할 건데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한 건지, 이런 것들을 명명백백히 확인해야 되잖아요. 뭐가 급해가지고 바로 보내냔 말이에요. 저도 잠깐만요. 지금 일단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을 짚고 나서 현근택 부대변인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 정태근 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그렇고 지금까지 관례에는 합동신문조가 이제 귀순 경로라든지 동기라든지 이런 걸 다 따지지만, 우리가 저쪽에서 잡혔던 저쪽에서 이쪽으로 내려와서 잡혔든지 간에 대체로 보면 억류를 좀 하잖아요. 그러면 송환 요구를 하고, 그러면 조사가 끝나는 대로 뭐 돌려보낸다든지 뭐 이렇게 또 저기를 할 텐데, 이번에는 그런 과정이 없이 저쪽에서 송환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문제 없는 것 같아 바로 보내. 그렇게 하고 또 2명은 귀순하겠다고 해서 남아있는데, 대체로 보면 그렇게 해도 북한에서 돌려보내라고 막 떠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양쪽 다 조용한 것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그 경우에는 사실은 오고 나서 말씀처럼 한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이렇게 신문을 하고 그 원인과 어떤 결과를 따져보면서 그렇게 판단하기 마련인데, 이번의 경우에는 사실 좀 빨랐던 거는 제가 봐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경우에도 합동신문에서 나온 내용들이 외부로 공표되거나 이런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귀순이냐 아니냐의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의사입니다. 본인의 의사. 왔다는 걸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선장은 의도가 있었지만 다른 그 2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그냥 따라왔다는 거니까 본인들의 의사가 최종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나는 가겠다는 보내는 것이고 남겠다는 남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본인들의 의사가 저는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 지금 윤기찬 변호사가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진짜 기순이면 다행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문을 갖잖아요. 진짜 기순인지. 만약에 예를 들면 나중에 무슨 침투 루트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라는 의혹이 국민들 사이에서는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기순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사실은 합심조가 우리 국정원이라든지 뭐 합참이라든지 국방정보원이라든지 다 들어가거든요. 보안사든 예전에 보안사든.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단순히 그 진술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조사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탈북자들 중에 뭐 간첩이 섞여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도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 거기서 걸러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만약에 뭐 고의적으로 아니면 지금 말씀처럼 어떤 침투 루트를 파악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건 제가 보기에는 뭐 조사는 물론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상식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을 궁금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좀 실상을 알려주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사실 맨 처음 보도가 났을 때도 의아해하는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선박이 표류해서 왔다. 그랬는데 뭐 2명은 돌아갔다. 이게 귀순이라면 저절로 이렇게 왔을 거고 표류해서 왔으면은 그게
일부러 기술하러 온 게 아닐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좀 안 맞았단 말이에요. 차지원 교수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 뭐 저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의문은 있습니다만은 아마 정부의 고민도 좀 있지 않았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바로 며칠 전, 이 사건 며칠 전에 북한의 의선이 기간고장으로 표류해서 넘어왔을 때 그때 우리 해군이 예인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의 의사를 바로 확인하고 북한에 통보하고 바로 그 다음날 돌려보냈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면 북한에서 그러니까 이 기간고장이나 자신의 그러니까 의사와 다 반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 때문에 넘어온 경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물리적으로 뭐 시간이 얼만큼 되는지 계산을 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최근에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응려하지 않고 바로 돌려보내는 것이 지금 거의 관례처럼 돼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남북 관계가 상당히 미묘한 국면이기 때문에 4명 중에서 2명만 지금 기술을 하고 2명은 돌아가겠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이 남북 간의 이 민감한 상황에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남북 관계의 불필요한 정치적 마찰, 오해 이러한 부분들도 아마 고려했지 않았을까. 저는 뭐 그것이 잘했다고는 보지 않지만 그런 상황적인 논리도 우리가 한번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만 예. 좀 염려스러운 것은 이제 2사람을 돌려보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목적을 갖고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분들 머릿속에는 루트는 이미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경계가 실패한 루트를 정확히 알고 들어갔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칭을 하고 보냈는지 사실 그것도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아니 뭐 좀 이례적이긴 하죠. 왜냐하면 이게 사흘 동안 해상에서 동력을 고쳤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 만에 넘어왔다. 그 설명은 사실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합동신문조사가 부실했던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나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뭐 정치 쟁점화 할 수 있고 야당이 비판할 수도 있고 사실은 비판받아도 할 말 없는 측면이 있어요. 이번 대응을 보면. 그러나 어쨌든 국회에 들어와서 국방이 빨리 열어가지고 국방위에서 현안 질의하면서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 국민들 궁금한 것 좀 대신 물어보라고 국회의원 뽑은 거 아니에요? 국정조사가 됐든 어찌됐든 빨리 국회로 들어와야. 이렇게 사실과 다른 말씀들을 하는데 지금 바로 현안 질의한다고 강제성 없는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위증의 위험이 있는 국정조사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번 국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